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조금 더. 좀 더 가요.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청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거래 진상규명 구속수사 촉구 및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의사법구현단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대표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거래 진상규명 구속수사 촉구 및 재판거래 피해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순희 씨의 피해 사례에 대하여 이재숙 목사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년 동안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던 저는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돼서 참으로 진심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열어서 그동안에 아팠던 사연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는 충청남도 벌곡면의 소재에 있는 곳으로 지역 특성상 그곳은 대두산과 인접하여 있어서 산수가 화려하고 매우 물이 맑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째 범죄 없는 마을로 논산시 지정을 받았으며 그곳에는 각종 어종과 생태가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존되어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부친과 함께 4대째 살고 있으며 단련했던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부족함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야말로 산골 촌락 마을이면서도 저는 마음의 부족함 없이 넉넉한 아버지와 여유롭고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비록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 펜션업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서 단련했던 저희 가정은 끊임없는 풍파가 일기 시작했고 고소와 고발과 매일 경찰들의 출동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날마다 경찰서 불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쓰러지셔서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6년째 투병생활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는 한학자로 마을의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3년 전 스스로 자진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 땅, 내 논에 펜스 3m 친 것이 어떻게 교통통행 방해 제목을 뒤집어 쓰고 4,200만 원의 벌가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던 아버지는 아버지를 그야말로 날마다 가슴 조여오는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논산시에서 효자상을 3번씩 타시고 마을의 어려움을 대면하시던 아버지, 가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던 아버지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언론에도 호소하고 싶었지만 대법원 사건 계류 중인 그 판결로 인해서 법원 판결이 끝나야 언론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오직하면 사건 보도 24시에도 MBC 아침마당에도 어떻게 하면 시사밀거든 2580에도 이 사건을 만천하에 알고 싶었지만 힘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가정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논에 내 논에 피살이하러 경운기 논길에 댔다고 교통통행 방해죄 200만원 벌고 논에서 나오는데 도로교통 방해죄 50만원 또 50만원 동생은 점점 더 펜션업자로 인해서 이제 전과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논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가압류 결정을 해서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전재산 아버지 묘소까지도 펜션업자는 강제 경매에 넣었습니다. 4대째 살던 저희 가정은 벼 한 포기 콩 한 포기 쉽지 못했지 온 논밭은 풀밭으로 뒤엎었고 펜션업자는 의기양양해서 논산시를 등에 업고 맹진 땅에 시골 오솔길에 그야말로 나무꾼이 지게 목발을 쥐고 다니는 그런 길도 없는 땅에 건축 허가를 내서 펜션 11채를 지었으며 이제 펜션 3채만 승인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9채는 다 무가 건물인데도
영업을 인터넷 광고,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건의를 내봤고 진정도 내봤고 어떻게 길이 없는 맹지, 그것도 대둔산 청정지역 인접해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저렇게 무차별하게 국립을 훼손하면서 건축할 수 있냐라고 어떻게 허가를 내줬냐고 하니까 논산시 관계자 말이 개발 행위는 길이 없어도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건축자재를 실으면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길은 좁은데도 집 처마가 부러지고 헛간이 허물어지면서 집은 날라리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펜션업자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대 건물이 완성되었고 결국 저희 가정은 어머니 병원비로 아버지는 자살해서 결국 이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동생의 고통을 보다가 지금은 저도 항암투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동생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을 이 언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가 감히 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법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지방법원 승소, 고등법원 승소, 대법원 승소. 대법원 앞에 그야말로 앞에서 시위도 해봤고 검찰청 앞에서 하소연도 해봤으며 법원에서도 눈물로 청와대까지 탄원을 했지만 청와대에서 특별 감사를 하라고 해도 논산시에는 어쩐 일인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태 답변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신이 내려준 마지막 축복의 자리라고 기자 여러분 누군가 한 분쯤은 양심 어린 저희들의 사정을 보시고 언론이 됐던 TV이 됐던 이것을 공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거래 진상규명 구속사 촉구 및 재판거래 피해자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정의사법구연단 연동훈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금 전에 피해 사례를 발표하시는 것이 이 나라는 지금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이 이제 재구실을 정확히 해줘야 이 나라가 올바로 가지. 그냥 선량한 국민들이 법 앞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져도 대한민국은 아무데도 구제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들을 방송을 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판 거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바른과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양심, 원칙, 상식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며 어떠한 불법과 범죄도 재벌과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야 처벌의 형량을 달라지게 하여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3건의 한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재판을 거래했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많이 썩고 불패해졌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 전 법원 행정처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행위가 드러나도 사법부는 국민과 사회적 감정은 무시하고 제19조를 감싸를 하고 전 대법원장 양승태 및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재판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의 독점 권리를 남용해 헌법까지 유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권력에 따라 잘못 판단한 정치성 사건도 문제이지만 소송의 승패와 범죄의 처벌을 돈에 양화시켜 판단을 하는 양심 없는 판사들의 부정재판이 국민의 피눈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리 재판의 승패를 정해놓고 구슬 깨어 맞추듯이 사건과 맞지 않는 판례를 들어놓고
판례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엉터리 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을 통해 억울한 판단으로 재산을 모두 빼앗겨 국민이 대법원에 호소해도 대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만 내세우며 판사의 판단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판사의 부정재판을 비호하고 판사를 법위에 군림시켜 판사의 양심은 검증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자 신으로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모조리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다라고 헌법 제1조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 제103조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습니다. 법관의 부정재판만 근절시켜도 지금 이 나라의 고소와 소송의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부정재판은 수십 건의 재판과 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재판을 통해 장사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법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부정재판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땅에 철망 펜스를 약 3m 쳤다고, 내 농지에 경운기 세웠다고, 70년 전에 지은 건물 헛간 추녀가 6년 전에 전입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고 펜션 11채를 짓는 불법 펜션업자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하며 판사는 통행방해죄로 4억 1200만원을 배상하게 하는 등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어 순박한 산골농부의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고 마을 쑥대가서로 만들어도 정부 어느 곳 하나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민을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구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판사의 부정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고 판사의 행위는 헌법 제103조에 의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짓 엉터리로 하던 법관의 판단은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 독점 권력화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법을 옳고 바르게 판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절대적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재판 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압수수색, 구속, 수사함이 원칙이나 판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는 판사의 파렴치한 양심을 심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판사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양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국회는 헌법 제103조를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을 비용을 납부하고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심 특례법 심리부속행 제도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사법구연단 상임대표 연동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끝마치겠습니다.